안녕하십니까, 김진 기자입니다. 지난주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착한 사과 농부를 찾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보기에 좋고 그저 예쁜 사과를 키우기보단 자연을 담은 건강한 사과를 키우려는 농부의 철학과 정성, 노력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의 야심찬 프로젝트 착한 농부 찾기는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푸른 섬 제주입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먹거리를 꼽으라면 단연코 이것 바로 귤입니다. 야, 이 귤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하나를 먹어보면요. 이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귤나무를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마트나 시장 혹은 이렇게 제주 여행 와서 상자에 담긴 귤을 사서 먹어본 적은 있지만 이 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바로 이 착한 귤 농부를 찾아보려 합니다. 자연을 담은 건강한 귤, 어떤 농부가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귤이 육지의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본격적인 노지귤 수확이 시작된 11월 말, 우리는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제주도 어디에서든 감귤 농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나무에는 잘 익은 주홍빛 감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농장 주인의 안내를 받아 감귤밭을 둘러봤습니다. 시체에 깔리는 밑강이죠. 지금 나오는 건 노지귤이. 맛있네. 이 정도면 따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부터 이 정도까지 최고 선거장이라가지고 그게 제일 최고 상품이죠. 수집상들한테 넘기시는 그렇죠. 우리 생산자들은 그 수집상이 있거든, 사실에. 그 사람들이 뭐 승부하고 뭐다 포장하고. 거기는 그 쉽게 말해가지고 공장이죠. 수집하다가 거기서 뭐 큰 거 작은 거 뭐 다 선별해가지고 포장해 올리는 데니까. 수확한 감귤은 모두 선과업체에 넘긴다는 농민의 이야기. 선과장에선 어떤 작업을 할까? 선과장을 찾았습니다. 귤이 담긴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는데요. 컨테이너 상자에 담긴 귤들은 크기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크기의 귤들이 섞여 있습니다. 깔끔하고 그렇게 이제 거기를 선별하는 게 있어서 기계가 아니라요. 귤을 크기별로 분류한다는 선별기. 긴 라인을 따라가면 크기에 따라 분류된 귤들이 포장 상자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컨테이너 상자에 담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컨테이너 상자에 분류된 귤들을 살펴보니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크기의 귤들입니다. 제주도에는 감귤의 상품 규격에 대한 기준이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크기가 49mm 이상, 70mm 이하인 귤만을 상품으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 기준보다 작거나 큰 비상품 귤을 유통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농장에서 가져온 귤을 선별기에 쏟아부은 후 레일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상한 것을 골라내고 마지막에는 크기에 따라 포장 상자에 담는 선별 작업. 이렇게 선별된 귤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상자 속 귤이 유난히 반짝거립니다. 선별기를 통과하기 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왁스가 들어가는데 왜 왁스를 좀 뿌리느냐? 이건 거기다 돼요. 이건 광이 나가고 만나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들이 좋아. 선별기 중간 단계에 드럼통이 놓여 있는데요. 드럼통에는 노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즐은 선별기 안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노즐이 연결된 상자 안으로 들어온 귤들. 몇 차례 롤러 위를 구른 후 밖으로 빠져나오는데요. 상자를 통과한 귤들은 하나같이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왁스를 뿌린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또 다른 귤 선과업체. 이곳에도 귤이 담긴 컨테이너 상자가 가득합니다.
작업장에는 선별기가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가장 첫 단계는 물 세척입니다. 귤에 물을 뿌려서 먼지를 씻어냅니다. 상한 귤을 골라낸 후 남은 귤들은 롤러를 타고 상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상자에 노즐로 연결되어 있는 왁스통. 노즐이 연결된 상자로 들어갔던 귤들은 한층 반짝이는 모습으로 빠져나옵니다. 귤을 세척하고 왁스칠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물만 따서 아차거리도 안 하면 발라놓은 게 이상일 거예요. 발라야 되는 게 맞긴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오렌지 같은 거. 근데 왁스들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잖아요. 귤에 뿌리는 왁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왁스의 주 성분은 카나우바 왁스. 과체류의 피막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귤 왁스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허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왁스가 귤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왁스 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확한 귤을 선과장에 납품한다는 노지귤 생산자를 만났는데요. 때마침 선과장에 보낼 귤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슨 반질반질하고 좋아해 놓으니까 고민자들이 지금 취향에 맞지 않아요. 여기서 바로 갖고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선별장 한번 갔다 오는 게 나아요? 여기서 땅 덜미라서 약품 처리돼버리고 빨리 부패가 되니까 한 4, 5일 오래 못 놔둬요. 귤 판매점의 상인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찍 가면 금방 썩어. 기계 들어가면 기계 내부에서 먼지를 털면서 수분 같은 게 이렇게 불을 막 이렇게 싹싹 하거든요. 네이터가 들어가잖아요. 물로 한번 어쨌든 꽉 씻고 그러면 그 자체를 상처가 아니라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세척과 왁스 작업을 거친 귤이 더 금방 상한다는 것.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는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귤과 왁스 작업을 한 귤을 각각 16개씩 같은 장소에 두고 그 변화를 지켜본 건데요. 5일 뒤 확실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왁스를 뿌린 귤 6개 중 5개에서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상에서 물러지고 표면엔 푸른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 반면 왁스 작업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놓아뒀던 귤은 상한 것 없이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왁스 작업 여부가 귤의 부패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물을 뿌려 세척하고 솔질을 하는 과정에서 귤 표면에 상처가 생기고 열풍 건조와 왁스 처리를 함으로써 귤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과 업체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귤의 상태는 어떨까? 농가의 귤 판매장은 도로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을 방문해봤습니다. 이곳에서는 2종류의 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2가지 귤의 색깔과 모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 귤은 껍질이 검고 거칠거칠합니다. 마치 돌덩이처럼 보이는데요. 요런 무농약. 무농약? 네, 농약을 안 친 거예요. 이건 얼마예요? 요런 거 11원 박스 요런 거에 3만 원 대고 나면 3만 원. 가격 차이가 있구나. 무농약이라서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귤. 그 맛은 어떨까? 찔기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사슴제랑 농약제 같은 거 때문에 부드럽고 예쁘고 그런데 요거는 껍질 찌릿하고. 상태가 좋지 않고 가격도 비싼 이유는 무농약 재배를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또 다른 농가 판매점도 찾아가 봤습니다. 진열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귤이 상자에 담겨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표면이 거칠고 흠집이 많은 귤들이 담긴 상자가 눈에 띕니다. 이거는 왜 해석이 되는데? 무거워요. 무공인가 뭐야? 농약 안 들어요. 껍질에 온통 검은 점이 박혀 있는 귤. 무공해 귤이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예요? 1kg 25,000원짜리, 2만 원짜리. 이곳 역시 표면이 깨끗한 일반 귤에 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귤의 가격이 더 비쌉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질기고 심지어 가격도 비싼 귤. 하지만 농약을 쓰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에 손님들의 지갑이 열립니다. 무농약 귤은 원래 이렇게 볼품없는 모양새일까요? 한 농장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농장에서는 선과장 납품을 앞두고 수확한 귤을 상자 가득 담아뒀는데요. 하나같이 표면이 깨끗하고 선명한 주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상자의 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장의 무농약 귤처럼 표면에 검은 점이 잔뜩 박혀 있습니다. 이게 흑점병이 많으니까 이게 예쁜 것보다는 좀 싸. 흑점병? 그래서 크면 흑점병이고 약을 뿌려도 할머니가 하니까 이쁘게 안 된 거. 약은 뿌렸는데 길에서 이거 유기농이라고 해서 산 적 있는데. 그 거짓말. 약을 쳐도 제때 안 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농약을 뿌릴 시기를 놓쳐 병에 걸린 귤이라는 것. 유통업자들도 더 저렴한 가격에 사간다고 합니다. 저희도 유기농 웬만하면 믿지 말아요. 현실적으로 유기농이 많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나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유기농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유기농 하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길거리 하는 건 거의 사기라고 봐야 돼요. 까먹고 그냥 쫌쫌 있는 게 유기농을 아는데 전혀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들은 몰라. 그냥 방치해둔 것들 있잖아요. 유기농이라 뭐 무조건 방치해놓고 그런 게 유기농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약 안 한다고 유기농이 아니거든요. 친환경 농작물 인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한 무농약 인증과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유기농 인증입니다. 농가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귤은 이런 인증을 받지 않은 가짜 무농약 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가게 앞에서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빈 컨테이너 상자를 들고 나온 주인. 상자를 차에 싣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판매할 귤을 가지러 가는 걸까요? 따라가 봤습니다. 농가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귤은 이런 인증을 받지 않은 가짜 무농약 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가게 앞에서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빈 컨테이너 상자를 들고 나온 주인. 상자를 차에 싣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판매할 귤을 가지러 가는 걸까요? 따라가 봤습니다. 도착한 곳은 판매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주변에 감귤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무농약 귤을 키우는 걸까요? 판매점 주인을 따라 귤밭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귤을 키우고 있을까요? 먼저 나무에 달린 귤의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껍질이 검고 거칠거칠한 귤. 다소 볼품없는 모양새입니다. 가게에서 팔던 무농약 귤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주인 부부에게 이 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귤이에요? 약안 치는 거. 무농약? 전혀 안 치는 네. 어떻게도 먹을 수 있어요. 유기농이에요? 네, 유기농이라고 했으니까. 인증도 받으신 거예요? 인증은 안 받았어요. 따로 신경이 게 아니고. 유기농이나 다름없다던 주인. 인증 여부를 물어보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금세 말을 바꿉니다. 이거는 유기농이라기보다 아예 방임. 유기농은 관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거의 방임. 그럼 이거는 그 제초제나 농약 아예 안 네, 아무것도 안 예, 했고 그냥 방임. 여기는 이제 그냥 놔두셨어요. 여기는 그 이제는 제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아, 노지는 원래 신경 안 쓰세요? 수익성도 안 났고 그래서 큰 이득이 안 되니까 하우스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은 느끼고 수익성 좋은 하우스 농사에 힘을 쏟다 보니 노지밭은 그냥 방치해두었다는 것. 관리받지 못해 병든 귤이 무농약이란 이름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농가 직거래 귤은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판매 페이지의 홍보 글에는 하나같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배했다는 점을 강조해놨습니다. 판매되는 귤의 품질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비상품 귤 사이즈만 빼고요. 이제 상품만 섞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아주 큰 거하고 아주 작은 거는 빼요. 우리는 총 8곳의 농장에서 직접 귤을 구매해봤습니다. 주문한 귤의 가격은 10kg에 15,000원에서 29,000원 선. 귤의 상태는 어떨까? 모든 상자를 열어서 확인해봤는데요.
상자마다 귤의 크기도 모양도 표면의 광택도 모두 제각각 다양합니다. 배송된 귤은 판매자의 말대로 모두 상품 규격에 맞는 것들일까요? 우리는 모든 상자에서 각각 상품 기준을 벗어난 크기의 귤과 썩거나 터진 것들을 골라내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자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비상품 귤과 상한 귤이 들어있었습니다. 상자의 절반 가까이 극소과에 해당하는 비상품 귤로 채워져 있거나 상자의 대부분을 썩거나 무른 것들, 극대과, 극소과만으로 섞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상자가 있었는데요. 어쩐지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상자는 흑점병에 걸려 껍질에 검은 점이 잔뜩 박혀있는 귤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재배된 귤인지 확인이 필요했는데요. 해당 농장을 찾아 다시 제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들고 찾아간 곳에는 작은 귤밭과 집 한 채가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귤을 판매한 농장 주인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 한 17,000평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농사를 기본적으로 유기재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도 농약이 안 들어가는데. 아빠 인증서가 좀 담고 유기 농사를 짓는다는 주인. 인증서도 보여줍니다. 해마다 새로 받아야 돼. 일지도 다 그렇게 써야 되고 일지도. 농사 짓는 모든 작물의 친환경 인증서를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그의 말대로 귤 역시 유기농 인증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밭에 있는 귤의 상태는 어떨까? 나무에 달린 귤을 바로 따서 건네주는 주인. 유기 재배한 귤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껍질을 먹어봐도 껍질이 전혀 해가 되지 않고 괜찮아. 원래 감귤을 껍질하고 같이 먹으면 좋아지더라고. 건네받은 귤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비교적 표면이 깨끗하고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귤에 따라 어떤 것은 흑점병의 흔적과 흉터가 많이 남아있기도 했는데요. 귤 껍질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친환경 재배를 했기 때문일까요? 친환경 농산물이 다 좋은 줄 알면서도 조금 비싸. 일반 관행 농산물보다. 그 모양도 좀 흐뭇하게 생겼어. 에이 이거 뭐 친환경이 다 그렇지. 아니야.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잘 관리를 하면 좋은 상품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받았을 때는 굉장히 검했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모양이 안 좋은 것은 아니라던 주인. 그런데 우리가 받아본 귤의 상태를 보여주자 당황스러워합니다. 전체가 그렇진 않아. 어떻게 전체가 다 그랬어요. 나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도 있고 검은 빛이 많이 나는 것이 들어왔으면 나오네. 색깔이 깨끗해질 수는 없어. 유기농 자재들은 살균력이라든지 살충력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 당근 과일처럼 나오는 것은 기대해서는 안 돼.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 관리와 선별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장. 이러한 생산자의 태도가 친환경 재배 농작물은 겉보기에 좋지 않다는 편견을 확대시키는 건 아닐까요? 물론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 재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무농약 재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한 농장을 찾았는데요. 나무에 매달린 귤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병해충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달걀을 써야 되는데 달걀을 못 달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오래 살면 난 죽었어. 그렇게 해야 돼. 나무를 지켜야 돼요? 죽어버리니까. 하다가 또 이제 너무 나무들이 상하면은 또 다시 아주 죽을 해야겠네. 네, 좀 살려놔야 되니까 네, 힘들어요. 수확량도 좀 떨어지고. 농약과 화학 비료에 익숙했던 귤나무가 무농약 재배로 전환하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장의 귤나무는 넓은 간격을 두고 심어져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 영향을 못 치니까 나무가 시원해야 돼요. 병해충에서 관리를 이제 하려면 일단 통풍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잘라야 돼요. 귤이 일정하게 달리더라고요. 이 농장은 올해 큰 비용을 들여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열매가 잘 달렸다가 7월 달에 뭐 장마기 때 비가 한 달 정도, 어떤 때는 재작년에는 하루에 1000mm가 온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잘 달렸다가 나중에 다 낙과돼버려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 해에도 돈을 진짜 벌지도 못했는데 자꾸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거예요, 이거는. 이 시설을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수확량이 좀 꾸준하게 나오니까. 하지만 방제 시기를 조금만 놓쳐도 귤나무는 쉽게 병충해를 입습니다. 껍질이 온통 검은 빛으로 변한 귤. 이런 귤은 알맹이가 괜찮다 해도 상품으로서 가치를 잃게 됩니다. 우리 올해 이거 시설 짓느라고 가지를 못해서 이렇게 까맣고 지금 귤이 까매지를 모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올해 거의 40%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수확량이 그래서 또 많이 줄었어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깨끗하고 상품성 있는 귤을 선별해 판매하는 착한 농부를 찾아서 우리는 20여 곳의 농장을 살피고 직접 농부들을 만나봤는데요. 그중 추려진 6곳에서 익명으로 귤을 주문해봤습니다. 무농약, 유기농 재배 귤의 가격은 10kg에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선. 착한 농부 후보들이 키운 귤의 상태는 어떨지 무척 궁금합니다. 겉보기에는 비교적 크기가 일정하고 색깔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도 상품 규격을 벗어난 극소과나 극대과 혹은 상하거나 터진 귤이 섞여 있는지 확인 후 각각 골라내봤습니다. 그 결과 비상품 귤과 상한 귤이 섞여 있던 다른 곳들과는 달리 배송 중 파손된 것 외에는 모든 귤이 깔끔하고 상품 규격에도 맞는 2곳이 있었습니다. 이 귤을 키우는 농부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전문가 검증단과 함께 착한 귤 농부 검증에 나섰습니다. 친환경 농법과 상품의 품질을 검증해줄 2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먼저 무농약 재배 인증을 받은 농장을 찾았습니다. 농장은 다른 귤 농가들과는 떨어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시야가 탁 트인 넓은 감귤밭. 귤들이 나무 가득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농장 주인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 제시 밀도가 넓은 것 같아요. 밀식 재배가 아니고 제시거리가 저 넓은 모양이 가지고 수감 내부까지 햇빛이 잘 들어오고 그다음 햇빛이 잘 되니까 병 걸리는 확률이 적어집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뜨려 심어진 귤나무들. 일반 귤 농가에 비하면 2배 이상 넓은 간격입니다. 방송을 했어요. 가선을 사서 저희 남편이 이제는 나무도 그리고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고 마음껏 햇빛을 쬐야 된다고 해서 저희 나무가 많이 없어요. 밭 사이에는 방풍막으로 귤나무를 둘러쳐 놓았습니다. 조등액병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을 해가지고 상처를 입는 그 앞이 그 상처를 입은 그 부분으로 침입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게 효과적인 거예요? 이런 막이? 상당히 효과적이죠. 굉장히 중요한 낙과도 방지시키고. 병해충과 낙과를 방지해주는 효과적인 시설이라는 이야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 이제 내년에 유기로 갈 거고 유기농 하시려고 자재를 골라서 했죠. 예.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 농약은 물론 화학 비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나무의 귤들은 흠집 없이 깨끗합니다. 지금까지 무농약 귤이란 이름으로 봐온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10.5에서 11브릭스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가랭쥐배보다 좀 당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나무에 달린 모든 귤이 깨끗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덜어는 해충의 공격을 받아 생긴 흉터가 남아있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인 방제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노궁해라는 해충이 있어요. 노궁해. 근데 얘네는 외관 품질을 이렇게 쭉 습관적으로 망쳐버려요. 이렇게 시커멓게 만들고 이제 말라버려요. 껍질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죠. 원래는 이거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봐 저를 쓰시잖아요. 인간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모든 나머지 것들을 없애도 된다라는 발상 자체가 이기적인 거라고. 사람이 농사 짓기 전에 원래 새들도 벌레도 다 같이 먹고 살았다는 그 측면이 있고. 제초제를 전혀 뿌리지 않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땅에는 다양한 종류의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너무 자라면 베기만 할 뿐 가능한 한 그대로 놓아둡니다. 지금 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는 많이 올라오죠. 최대한 좀 키워서 내는 편이고 뒤에 다 유기물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귤나무를 감고 올라가 덮어버리는 덩굴 식물들만 눈에 띄는 대로 뽑아준다고 합니다. 워낙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뿌리까지 확실히 캐내야 합니다. 농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의 상태는 그럼 어떨까요? 이분 분명히 많네요. 유기물이 풍부해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질 좋은 토양입니다. 배수가 잘 되어서 수분량도 적당합니다. 농장 입구에는 컨테이너 상자가 쌓여 있었는데요. 판매할 수 없는 비상품 귤을 따로 담아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특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피자라든지 이런 거. 사실 큰 걸수록 더 깨끗해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너무 좋은 거 보내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 안 팔아요. 과육 조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이게 가피와 과육 중간에 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비상품은 때로는 안 나가요? 저는 그거 안 해요. 그거 원칙적으로 감귤유통 명령제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소비자들 중에 싼 거 없냐라고 이걸 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은 상품부터 판매한다요. 그럼 이건 다 어디로 가요? 통역이요, 통역. 그 주스 만들거나 이런 거예요?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난 비상품 귤은 모두 가공 용도로 사용됩니다. 농사들은 제일 있는데 한국의 농사들은 별로 안 됐으니까 좀 욕심을 부려서 이 정도는 넣어야 되라고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다 품질을 적용하자는 친구들이 그러시면 안 되게 하는 일은 적당한 선이 아니고 넘지 않도록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연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농사를 짓고 꼼꼼한 검수를 통해 판매할 상품을 고르는 귤 농장. 이 부부 농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 위해 다시 농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채널의 먹거리에 대해서 왔어요. 네, 궁금한 게 좀 몇 가지 있어서 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좀 앉으세요. 네. 우리는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하고 촬영에 대한 허락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모습을 저희가 옆에서 좀 보고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고 허락을 해주시면 제작 취지에 공감하니까 저희와 접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빌려 쓰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친환경 귤 농사를 짓는다는 김성민, 이승현 부부입니다. 겨울철 귤 농장의 가장 중요한 일과는 뭐니 해도 수확 작업입니다. 주문이 들어온 만큼만 그날 바로 땁니다. 한 나무에서도 잘 익은 것부터 골라 따야 합니다. 저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드셔보세요. 나무에서 금방 딴 싱싱한 귤. 그 맛은 어떨까 궁금한데요. 입에 넣고 천천히 음미해 봅니다. 달다. 콩나무에서도 다 귤 맛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약간은, 예. 많이 달릴 때가 상대적으로 품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달릴 때는 이렇게 양분을 이렇게 독식을 해서 이렇게 큰 과수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 껍질도 좀 두껍고
알갱이 자체 하나 자체 크기도 너무 커지고 몰려서 많이 달릴 때는 이게 과수도 작고 고르게 돼요. 고르고 병해충 가해 흔적도 적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깨끗하고 고운 귤이 나와요. 부부의 귤 농장은 나무와 나무의 간격이 유독 넓습니다. 나무하고 나무 사이가 굉장히 넓어요. 감벌을 했어요. 원래는 여기 나무가 다 꽉 차 있던 공간인데 그 2분의 1, 그러니까 한 줄 건너 하나씩 이제 잘라낸 거고요. 처음 밭을 구입할 때는 촘촘히 심겨져 있던 귤나무들을 가로 세로 방향으로 한 줄씩 베어내서 나무가 더 넓은 공간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나무가 절반으로 줄어 수확량도 줄었지만 그만큼 귤나무를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습하고 그늘지면 이제 곰팡이나 균이 좀 많이 번식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지만 볕이 잘 들게 해주고 통풍이 잘 되면 그만큼 병해충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농장 한켠에는 무덤처럼 보이는 흙더미가 쌓여 있는데요. 아버님 이거는 뭐예요? 이 구덩 같은 거? 이거는 그 우드칩이라고 나무 파쇄한 찌꺼기로 이제 미생물로 발효해가지고 만든 우드칩 탭이에요. 1년 전 밭 전체에 뿌린 나무 퇴비인데요. 남은 것을 쌓아두었더니 완전히 발효되어 더 질 좋은 퇴비가 되었습니다. 1년 놔두니까 더 좋아졌다. 입체가. 안에 더 파보면 얼마나 좋아. 정말 좋은 이런 걸로 딱 채울 수만 있으면 저 땅도 그 표토도 엄청 부드러워지고. 이번 가을 귤밭 영양 공급을 위해 뿌린 것이 또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 후 모아두었던 포대를 꺼내 보여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유기농업 자재 목록에 공시된 자재를 써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무농약 단계지만 유기농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록 공시되어 있는 자재들로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비료나 액비는 유기농 자재로 정부의 인증을 받은 것만 사용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니만큼 소비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귤나무의 생육 환경을 위한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공기 흐름을 바꿔주는 방사팬은 서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귤나무의 동사를 방지합니다. 바람 강한 제주의 농부에게 방풍막 역시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요. 바람을 막는 것만으로 병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이제 가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열매를 건드려 버리면 거기에 이제 조금이라도 많이 이제 자꾸 스치게 되면 껍질 표면에 미세하게나마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이제 균이 침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더댕이병이라든지 뭐 이런 상처과들을 많이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런 바람 피해를 좀 막아주려고 이렇게 설치한 거였고. 원래 농장에는 바람을 막기 위해 키가 큰 삼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는데요. 바람에 부러진 삼나무 가지가 귤에 상처를 내고 나무 그늘이 귤의 광합성을 방해해서 그중 일부를 베어내고 방풍막으로 대체한 겁니다. 방풍막의 역할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친환경 과수원인데 주변 다른 이제 밭들이 관행농의 경우에 이제 약을 치잖아요. 약을 칠 때에 우리 밭으로 날아와서 이제 땅이나 작물에 묻는 걸 막아주는 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쭉 다 둘레로 다 쳤습니다. 부부의 농장 주변에 다른 귤 농장은 보이지 않는데요. 혹시라도 주변의 관행 농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지 선정부터 신중히 결정했습니다. 부부는 12년 전 제주도로 내려와 친환경 귤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7년 이상 농사를 지으며 유기농 인증까지 받았지만 임대한 밭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구입한 것이 지금의 농장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어느덧 무농약 재배 4년 차. 다시 유기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확 작업 중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젖은 귤은 금방 상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귤을 딸 수가 없습니다. 한창 수확할 시기인데 요즘은 비 소식이 잦아서 큰일입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주문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비 온다고 얘기해야죠. 비 와서 귤 못 땄습니다. 얘기를 해야죠.
그때 필요한 만큼 주문 들어온 만큼 봐서 따서 나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부터 일찍 많이 따가지고 집어넣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이틀 연속만 비가 오면은 아마 한 4일 정도 후에는 거의 보낼 게 없어져요.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나 봐요.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게 이미 물을 묻혀놓으면 오늘 딸 수가 24시간이 맑아도 한 10분 동안 내려버린 비에 일을 못하는 거죠. 적셔버리면. 적셔버리면. 하지만 귤을 따지 않는다고 해서 농장에 일이 없을 리가 없지요.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이럴 때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귤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와 덩굴을 뽑는 일. 찜내죠. 아니 이거 덩굴입니다. 내가 이거를 자르면서 표시를 해줬어. 힘이 없어가지고. 뿌리가 어디 이렇게 내가. 이거 같은데? 아 얘다 얘. 확산 속도가 빠른 덩굴 식물은 예초기로 베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는데요. 눈에 보일 때마다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 오는 날은 이렇게 뿌리가 잘 뽑혀. 하루 사이에도 쑥쑥 자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잡초들. 비가 와서 땅이 젖었을 때 그나마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풀들은 웬만하면 다 뽑는 거예요? 대부분의 풀은 안 뽑아요. 이거 어떻게 다 뽑아? 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그냥 놔뒀을 때에 이제 너무 우점해서 덩굴 같은 종류도 나무 덮어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건 댕댕이 덩굴입니다. 제주말로 정동이라 불리는 식물인데요. 철사처럼 질긴 줄기가 귤나무를 휘감고 올라가 뒤덮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캐내야 합니다. 농업인 교육을 갔더니 한 40대 아주머니가 울어. 왜? 제발 떡정동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만 방법만 좀 개발해달라고. 이것만 없으면 열심히 친환경 생활하겠다. 일부러 파종해서 재배한 풀도 있는데요. 들먹셉니다. 다른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고 토양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녹비 작물입니다. 커서 얘네들은 따로 베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한 5, 6월경부터 누워버리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풀이라도 파종은 아주 제한된 공간에만 하는데요. 토착 초종을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밭을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장화와 곡괭이에 묻은 흙을 깨끗이 털어냅니다. 이게 농기구 쓰고 매번 닦으세요? 네. 저는 가급적 닦아요. 네. 뭐 금방 또 꺼냈으면 또 흙 묻을 건데 뭘 왜 닦냐고 힘들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관리하고 싶어서 그냥 습관 들이는 거예요. 행동 하나, 습관 하나에 마음이 묻어난다고 믿는 김성민 씨. 사용한 농기구는 제자리에 가지런히 걸어둡니다. 똑바로 하시던데. 흙 한 점 묻지 않은 깨끗한 삽들이 창고 벽에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정리 정도는 하시나봐요. 저런 것들이 제자리에 한번 없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풀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귀찮아서 가려고 하다가 한숨 쉬고 다시 들어와서 한번 살짝 정리해놓고 가고 할 때도 있어요. 농장 곳곳 어느 하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베어낸 나무를 잘라 가지런히 쌓아놓은 장작도 남편 김성민 씨의 솜씨. 창고 벽에는 남편의 다짐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 친환경 농사를 시작할 때의 각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그친 오후, 트럭에 수확한 귤을 싣고 향한 곳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선과 작업장. 이곳에서 귤 선별과 택배 포장 작업을 합니다. 이곳은 오직 부부의 농장에서 키운 귤들만을 위한 선별 작업장인데요. 상품 기준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크기 선별은 물론 품질 검사도 꼼꼼히 합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귤들은 선별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눈으로 보고 골라냅니다.
비상품 귤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통에 넣으시는 거 어떤 거? 이런 것도 너무 색이 덜 났고 이건 좀 덜 익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딱 볼 때 그 저희 경험치로 얘는 맛이 없다. 얘는 맛이 없다. 너무 싱겁거나 아니면 너무 시다. 이런 것들은 빼고 있어요. 삐죽하니 길게 남은 꼭지들은 일일이 가위로 잘라내 뭉툭하게 만듭니다. 얘네가 요거를 이렇게 찍어요. 여기 상처가 생기면 가다가 얘네가 상해요. 껍질에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면은 이제 얘는 운송 과정 중에 썩을 수 있어요. 여기부터. 또 오래 보관하다 보면은 이 부분부터 썩거든요. 선별기에 들어간 귤은 극세모 솔로 먼지를 털어주는데요. 다른 선과장 같은 세척이나 왁스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귤 껍질에는 자체적인 천연 왁스 성분이 있어 인위적인 약품 처리 없이도 자연스러운 윤기가 납니다. 크기에 따라 분류되어 나오는 귤들. 상품 규격 이내의 귤들만이 직거래로 판매됩니다. 규격을 벗어난 비상품 귤은 가공용으로 납품하거나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로 판매하는 귤. 배송이 늦지 않도록 주문 내역을 자주 확인합니다. 주문량을 매일매일 확인하시나 봐요? 그럼요. 그래야 빨리 배송이 되니까. 고객이 올린 구매평과 문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소비자가 바라는 점을 파악하는 데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혼합가더라고요. 무언가 선물을 했을 때 귤 크기가 섞여 있으면 자기가 성의껏 했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균일한 크기에 맛 좋은 귤만을 보낸다는 원칙. 간단한 원칙이지만 꾸준히 철저하게 지킨 덕분에 오랜 고객들이 차곡차곡 늘어나고 있습니다. 귤을 담아 보내는 판매용 상자도 직접 제작하는데요. 친환경적인 상자를 만들려고 가급적 인쇄가 안 들어간 상자를 만들었어요. 배송 과정에서 귤이 파손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두꺼운 골판지로 만들었습니다. 상자에는 농부의 철학이 담긴 그림과 문구도 적어놨습니다. 고객들이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귤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작은 정성입니다. 포장 상자에 담을 때에도 한 번 더 귤을 살펴보는데요. 혹시라도 앞에서 걸러지지 못한 부피거나 흠집이 있는 귤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크기 선별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품질에 대한 관리죠. 맛있고 신선하고 친환경 귤이라고 해서 껍질이 못생긴 건 맞지만 품질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수확부터 포장까지 3번 이상의 검사를 거쳐 합격한 것들만이 상자에 담깁니다. 그 깔끔한 성격이 어디 가겠나요? 포장 테이프 하나도 한치의 비뚤어짐 없이 깨끗하게 붙입니다. 상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합니다. 빼놓지 않고 붙이는 무농약 재배 인증 스티커. 남들은 무슨 우주선 만드냐고 얘기하는데 꼼꼼하게 싸주면 아무래도 흔들리는 게 덜해서 완전 딱 밀착시켜서 싸주면은 내용물이 흔들리는 게 아무래도 덜하잖아요. 그래서 내용물이 상처 입고 손상되거나 하는 걸 최대한 그래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5, 6년 이상씩 되는 고객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귤을 시켜서 딱 받아봤는데 예전하고 제가 테이프 붙인 게 다르다 그러면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얘가 좀 느슨해졌구나 하고. 두 사람의 1년치 노력과 정성이 가득 담긴 귤들이 주인을 찾아 먼 길을 떠납니다. 요즘은 감귤 따기 체험을 위해 농장을 찾는 손님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딸과 엄마가 함께 농장을 방문했는데요. 승현 씨는 농장에 온 손님들에게 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건강,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어. 어벤져스가 무슨 일을 하지? 그 지구를 지키는. 이 세상에는 어벤져스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농부 아저씨도 그런 직업 중에 하나야. 지구를 지키는 일은 농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함께 그 가치를 알고 그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친환경 농업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필요로 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농부들이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더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잠시 여유가 생길 때면 부부는 함께 농장을 돌아보는데요. 단순한 산책은 아닙니다.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귤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펴봅니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큰다고 하죠. 그만큼 구석구석 자주 살펴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농부는 나무를 가꾸고 나무는 농부를 한층 성장시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저희는 성공한 농부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건 없지만 저희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주도에 와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지금의 이 모든 자연 환경, 자연 생태계 환경 이런 것들을 후대에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보존도 하면서 가꾸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그 수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중에 1이 되고 싶다. 예, 그 중에 1 되고 나도. 싶다라는 생각. 예. 소박한 삶 속에서 가장 멋지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부 농부. 두 분을 응원해드리고자 저도 제주를 찾았습니다. 착한 귤을 생산하는 착한 농부. 제가 육지에서부터 가져온 착한 명패를 직접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찾은 착한 귤 농부를 만나러 가는 길.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어디 계세요? 귤밖에 안 보여요. 여기 숨어있으면 못 찾아요. 아, 안녕하세요. 먹거리 엑스포의 김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우리 저 바깥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저기 귤 따고 있습니다. 귤 따고 계세요? 네. 귤 많이 따셨어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밭에 왔으니까 한번 그럴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야, 드셔보십시오. 자 이게 바로 그 착한 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일단 귤을 까기만 했는데도 이 탱탱한 귤의 탄력이 좀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맛있는 귤의 기준은 네. 달기만 해서도 안 되고 달고 시고. 시기만 해서도 안 되는데 이 귤은 신맛, 단맛, 시원한 맛, 풍성한 맛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조화롭게 여러 가지 맛이 난다는 게 귤의 장점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맛있네요. 단맛은 신맛과 조화로운 맛이죠. 그래서 저희가 네. 사장님 네께 좀 뭔가를 드리려고 한 가지를 저희가 육지에서부터 직접 들고 왔는데 직접 한번 뜯어보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저희 아내에게. 예, 이거 제가 뜯어요? 과감하게. 자, 오. 짜잔. 오, 이러세요. 착한 네. 농부 두 번째 착한 농부로 김성민, 이승현 농부가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직은 김성민 농부는 맞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농부의 직함을 갖기엔 부끄럽고 농부의 아내 정도. 농부의 아내. 네. 아유,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착한 거는 모르겠고 경직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잘 보이는 데 걸어서 네, 자랑토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끈끈한 의리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직하고 건강한 귤 생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아직 착한 농부 후보 한 곳이 더 남아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 검증단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무농약 재배 인증 후 3년간의 전환기를 지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지 1년이 된 농장인데요. 주인의 안내를 받아 농장을 둘러봤습니다. 선명한 주황빛 열매가 나무 가득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귤의 상태는 어떨지 하나 따서 반을 갈라봤는데요. 귤 껍질은 얇고 과육과 잘 밀착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살은 많이 빠졌네요. 당도가 한 11브릭스 정도 되지 않을까. 일반 귤에 비해 단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검증단의 의견.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확해 놓은 귤의 당도를 당도계로 측정해 봤는데요. 결과는 10.3 브릭스. 실제로 노지 감귤 평균 당도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귤의 표면은 신기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흠집 하나 찾아보기 힘든데요. 점빵이 거의 없어요. 신기하네. 저희는 껍질째 먹는 귤입니다. 그래서 껍질에 병이 좀 안 가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이 농장 역시 다른 유기농 재배 농가처럼 귤나무가 넓은 간격으로 심어져 있고 바닥에는 다양한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귤밭의 토질은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밟아보시면 폭신폭신하잖아요. 이런 거. 스펀지처럼 푹신한 탄력이 느껴지는 흙. 타야지 정상이거든요. 이게 땅이 죽어버리면은 굳어요. 이게 안 파져요. 이 안에 보면 이제 깊숙이 파다 보면 이제 지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귤나무 이파리에 묻어있는 하얀 물질. 이것은 무엇일까? 봄에 뿌린 거예요. 보르도액이 습해하고 뿌리하고 있는데 뿌리가 이제 살균성이 있어서 보르도액이 곰팡이류에 이게 잘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얗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습해가 이제 남은 거고요. 친환경 재배 농가에서 살균제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석회 보르도액. 귤꽃이 피기 전에 뿌리기 때문에 석회 흔적은 이파리에만 남아 있습니다. 농장 한쪽에는 커다란 들통이 놓여 있었는데요. 농장에서 직접 만든 액비를 담아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통 안에는 검은 빛을 띠는 발효액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액비. 이게 감귤의 신초? 근데 여름 순을요. 저희 가리치기 하고 실순 이제 그거 액비 담았.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무에서 나온 거를 나무로 되돌려 주는 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그 낙엽이 거름이 되고 또 그게 또 영양분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자연순환 농법이라고 합니다. 네. 신초를 따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그런 물질을 다시 감귤나무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입니다. 유기농은 관행 농사에 비해 손도 더 많이 가고 수확량은 적은데요. 그럼에도 이 농장의 농부들이 유기농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도는 공단이 없는데도 백화 현상이 쫙 생겼어요. 그러니까 돌 한 마리 잡기 힘들어요. 도말 한 마리 잡기 힘들어요. 그 이유가 농약하고 주된 거예요. 흉하는 게 다 스며들잖아요. 다 스며들어서 해안가에서 다 용출이 되는데 그게 이제 농약 직접 살포기인 그 여름 고온기 때 하고 지금 같은 농약을 거의 안 치는 때 하고 그거 이제 수질 검사를 해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짓는 요 평이라도 비료 안 쓰고 수지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해보자. 망가져가는 자연을 지키는 한 방법으로 친환경 귤 농사를 선택했다는 농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다시 농장을 찾았습니다. 정식 촬영을 요청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수화성 기억하세요? 예예. 사실은 채널A 먹거리 스파이라는 프로에서 나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쩐지. 우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주인 부부에게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밭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까 해서요. 일단 저희 농가뿐 아니라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 유기농으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뭐 알리고 뭐 이해되는 기회가 되면은 저희로서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죠. 유기농 귤을 키우는 김성우, 박미영 부부. 관행 귤 농장과 떨어진 위치에 자리 잡은 이곳. 귤나무 제식 간격도 무척 넓습니다. 직거래 판매를 주로 하는 이 농장 역시 주문이 들어온 만큼 그날 귤을 땁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선한 귤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는 병에 걸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방제를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좀 적기에 하면은 이렇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간격이 넓으니까, 저희는요 이렇게 간격이 넓으니까 이제 바람하고 햇살이 잘 들면은 병의 수는 훨씬 줄어요. 한 해 깨끗한 열매가 달렸다고 해서 매년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의 끊임없는 정성과 자연의 보답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귤을 따면서 동시에 해야 하는 작업도 있는데요. 나뭇가지에 순을 자르는 일입니다. 열매가 달렸던 가지의 끝을 가위로 한 번 더 살짝 잘라냅니다. 내년에 알맞은 크기의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년 봄에 여기서 순이 나가지고요. 내후년에 여기서 귤이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르지 않고만 이렇게 굵은 데서 자르게 되면 열매가 굉장히 굵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따면서 전정을 하는 거죠. 10년 전 남편 김성우 씨의 고향 제주도로 귀향을 선택한 부부. 별다른 고민 없이 남들처럼 똑같이 농약을 쓰며 관행 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치고 나면요, 저희 남편이 한 3일 정도는 가려움, 발진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해요. 뭐 약을 바르도 소용이 없고, 근데 그걸 한 이렇게 보름 간격으로 계속 이제 약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고 우리가 기농을 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사람 몸에 안 좋은데 이렇게 생산된 먹거리는 좋은가, 건강한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했죠. 사실 농약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은 다름 아닌 농부들. 농부가 건강하지 못한 농사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부는 그때부터 친환경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뒤뚱뒤뚱 오리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진 가지의 귤을 따먹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와 닭들을 위해 일부러 따지 않고 남겨놓은 귤입니다. 농장에 풀어놓고 키우는 오리와 닭들은 땅을 파헤쳐 해충을 잡아먹고 분뇨로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극소가나 극대가 품질이 떨어지는 비상품 귤은 따로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커다란 통에 모아서 발효를 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1년 이상 발효시키면 영양이 풍부한 천연 비료가 됩니다. 우리 이제 수확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귤이 다 정리되면은 그 이제 비상품 나오는 것들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가을 첫 수확부터 모아둔 것이 어느새 들통의 절반 정도를 채웠습니다. 발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액비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만든 지 3년이 된 감귤 액비. 짙은 빛깔만큼 영양도 풍부합니다. 오래될수록 색깔이 진해져요. 진해지고 이제 그러면 미생물도 많이 이제 발효가 충분히 되고, 그리고 미생물 대사물질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 좋은 액비가 되는 거죠. 예. 술향 같아요. 그렇죠. 술 향이 나죠. 그러니까 예, 발효가 계속 진행돼서 예, 알코올 발효까지 된 거죠. 예. 이 밖에도 철마다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로 각종 액비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수확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주로 사용하는 건 제주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조류, 감태로 만든 액비입니다. 감태 가득 채우고, 그다음 바닷물 가득 채우고, 이제 뚜껑 닫아 놓으면은 한 1년 이상 이렇게 이제 놔두면은 얘가 거의 다 분해가 돼요. 거의 건더기 없이 다 분해되면은 그거 걸러서 이제 잎에도 뿌려주고 토양에도 뿌려주고. 늦여름 태풍이 지나고 난 후 바닷가에 밀려온 감태를 채취해 발효시킨 건데요. 주로 수확 후 귤나무의 기력 회복을 위해 뿌립니다. 영양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귤농가에서는 감태 액비를 감사 액비라 그래요. 고마워서 뿌려준 액비라고. 노지귤 수확이 막바지에 다다르는 12월 말. 수확을 마친 귤나무 아래 참깨대를 깔아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한 해 동안 애쓴 귤나무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도록 영양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이건 근데 깨대에 영양 성분이 많아서 이제 그름 삼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부속돼서 영양도 되고
그러니까 풀이 웃자라는 것도 막아주고 또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덮어주니까 보온 효과도 있고요. 칼륨이 풍부한 참깨대는 좋은 거름이 되고 보온 효과까지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이파리에는 액비를 물에 희석해 뿌려주는데요. 귤나무들은 충분한 영양과 햇살을 받으며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이거 생선 액비, 생선을 액비로 만든 건데요. 질소하고 인 공급하는 데 좋아요. 오늘같이 날씨가 따뜻할 때 기온이 한 12도 이상 될 때 그때 뿌려주면은 얘들이 이제 잎으로 영양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봄이 오면 가지에 새로운 순이 움트고 다시 열매 맺을 준비를 시작하겠지요. 자연과 사람이 서로 돕고 돌보는 농장. 언제나 생기가 넘치는 이곳에서 행복한 귤이 자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제주에서 찾은 또 다른 착한 농부 직접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거리 스파이 김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하늘에 둥근 달이 떠오른 늦은 저녁, 실내를 무릅쓰고 찾아뵀는데요. 저희가 이 늦은 시간에 온 이유는 제가 이 육지에서 뭔가를 좀 드리려고 들고 왔기 때문인데 한번 직접 열어보시겠어요? 아, 예. 자, 착한 농부 세 번째 착한 농부의 주인공 소감이 어떠세요? 뭐 아직 얼떨떨하고요. 예. 착한 농부 이름에 맞게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 농부만큼 그 고귀한 직업이 없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착한 농부 두 분의 마음씨처럼 이런 착한 농부들이 정말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예, 이렇게 그렇죠. 저희보다 훨씬 더 착하게 땅을 살리고 먹거리를 살리는 농부들 많을 거예요. 네,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착한 귤 농부들. 상큼한 귤만큼 생기 넘치는 부부 농부들을 만날 수 있어 두 배 더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만난 착한 농부의 공통점은 금전적 이득이 아닌 자연과 사람이 함께 상생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쉽게도 이들이 생산하는 농작물의 물량은 한정적이고 일정 기간 동안만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업의 방향이 조금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에 힘을 써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생산하는가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착한 농부 찾기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착한 농부에 대한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더 정직하고 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 두 발로 뛰겠습니다.